안녕하세요. 웹18 시그로자부종의 팀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서비스인 단디를 소개하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린 뒤 개발 과정에서 마주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Q&A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백엔드 박효종, 최수연, 프론트엔드 김윤주, 서중현, 이도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소개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다들 다이어리는 사셨나요? 연초에 많은 분들이 일기 꾸준히 쓰기를 계획하시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저희 팀원분의 다이어리인데요. 3월까지는 빼곡히 적혀있던 다이어리가 12월에는 텅 비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일기 쓰는 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저희 팀은 꾸준히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세 가지 요소를 선정했는데요. 1일 1 커밋을 하게 해주는 GitHub의 잔디 세차간에 일기를 작성했을 때 잔디를 심어주기, 일기의 본문에 담긴 감정을 분석해서 5가지 색으로 보여주기, 그리고 일기 작성 시 입력받은 이모지를 활용하여 횟수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감정 통계를 보여주기. 그렇게 구현된 단지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다음으로는 기술적인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API 요청 횟수를 최적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희 팀은 부스트 캠프가 끝나도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받고 있는 서버비 지원이 끝나면 서버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는데, 그게 바로 API 요청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API 요청을 줄이는 방법 중 쉬운 방법은 여러 개의 API를 하나로 묶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당장은 불필요한 요청부터 줄여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PI 요청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PI 응답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과 디바운싱, 텐스택 쿼리의 스테일 타임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API 응답 데이터를 수정해서 개선하는 상황은 홈 화면이 마운트될 때 너무 많은 요청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홈 화면의 하단에 위치한 작성한 일기 부분에서는 각 일기가 다이어리 아이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리액션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아이템에서는 서버에서 공감 목록을 받아와 내가 선택한 이모지와 총 공감의 수를 계산해 리액션에 프록스로 내려줍니다. 결국 하나의 일기를 출력하기 위해서 일기 데이터를 받아오는 API, 공감 목록을 받아오는 API, 총 두 개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기 정보를 받아오는 API 응답에 총 공감 수와 이모티콘을 추가하여 따로 API 요청을 보내는 일이 없게 개선하고 기존 공감 목록을 가져오는 요청은 목록 모달을 출력할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결과 작성한 일기의 수만큼 가던 요청이 사라져서 작성한 일기 18개를 기준으로 API 요청이 25회에서 8회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운싱을 이용한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에서는 유저 검색, 친구 검색, 일기 검색 총 3가지의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API 요청이 가고 있었는데요.
인풋 태그에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API 요청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디바운싱을 적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유즈 이펙트를 이용하여 키워드가 변경될 때마다 0.5초 뒤에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요청을 보내고 상태값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0.5초가 지나기 전에 사용자가 새로운 값을 입력할 경우 그 유즈 이펙트의 클린업 함수가 실행되어서 기존에 있던 타이머는 제거되게 하였습니다. 개선 결과로는 검색창에 똑같이 최종 발표를 입력했을 때 기존 15회의 요청이 가던 것이 2회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스택 쿼리의 스테이 타임을 이용한 개선 사항입니다. 홈 화면에서 쓰이는 잔디와 감정 통계는 모두 일기 데이터에 의존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일기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 가져올 필요가 없는 데이터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데이터는 왜 계속 가져올까요? 저희가 서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텐스택 쿼리는 쿼리의 상태를 스테일과 프레시로 구분합니다. 상태가 스테일일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쿼리를 요청하는데요. 홈 화면에서는 모든 쿼리가 스테일 상태이고 새롭게 쿼리를 요청한 네 가지 상황 중 쿼리가 새롭게 마운트 되었을 때에 해당되어서 계속 요청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텐스택 쿼리에서 제공하는 대부 툴즈를 이용하면 쿼리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처럼 홈 화면의 기준으로 쿼리 상태는 모두 스테일입니다. 그럼 왜 모든 쿼리 상태가 스테일일까요? 바로 스테일 타임 옵션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일 타임은 쿼리를 어느 시간까지 프레시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옵션인데요.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은 모든 쿼리 상태가 스테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개선한 방법은 일기 데이터에 의존한 데이터를 받는 단디와 감정 통계 쿼리 상태를 무한히 프레시 상태로 설정하고 일기 저장, 수정, 삭제 등의 변경이 생긴다면 단디와 감정 통계 쿼리를 무효화하여 데이터를 새롭게 받아오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른 페이지에서 홈으로 이동했을 때 기존에 7번이던 요청이 5번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기술적 경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백엔드 경험을 수현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백엔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백엔드에서는 블루그린 배포와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그린 배포의 도입 배경입니다. 저희의 기존 배포 방식은 GitHub 액션만을 사용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에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배포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중간에 DB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분리하던 중에 VPC와 서브넷의 IP 범위를 잘못 설정해서 VPC를 새로 만들고 서버를 다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서버에 저희 서비스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세팅을 해야 됐는데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도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도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도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한 후에 도커 허브에 올리고 다운받는 시간 때문에 서비스가 5분 정도 멈춰야 됐습니다. 근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서비스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무중단 배포를 도입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블루그린 배포를 선택을 했습니다. 블루그린 배포는 새로운 버전의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모든 트래픽을 한 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배포 방식의 장점에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롤백이 쉽다는 점과 한 번에 새로운 버전으로 트래픽을 옮기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조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한 과정인데요. 현재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한 개의 인스턴스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블루그린 배포를 구현했습니다. 먼저 현재 서비스를 보시면 사용자가 80 포트와 443 포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앞단에서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가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자를 8000 포트로 보내서 사용자가 블루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버전을 배포할 때는 그린 버전의 컨테이너를 띄우게 되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로드 밸런서가 트래픽을 8000에서 8001번으로 한 번에 옮기고 사용자는 그린 버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중단 배포를 함으로써 5분 동안 멈춰야 했던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1초 미만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트래픽을 전환할 때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를 재시작하는 시간이 1초 미만으로 빠르게 일어나지만 그 사이에 들어온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메시지 큐와 같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인데요. 저희 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사용자가 지난 기록을 쉽게 돌아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검색 기능입니다. 저희는 일기를 최대 만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줄지를 고민했습니다. MySQL만을 사용했을 때는 라이크문의 느린 조회 속도와 풀텍스트 인덱스의 느린 삽입 속도를 우려했고, 그래서 지난 기록의 양과 상관없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가 빠른 이유는 역색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텍스트 데이터의 필터링과 토크화 과정을 거쳐서 의미 있는 단어인 텀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텀이 존재하는 위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빠르게 해당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필터링과 토크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에서는 놀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토큰 필터와 토크나이저를 사용합니다. 먼저 필터를 통해서 HTML 태그와 같이 불필요한 문자 패턴을 정리하고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전체 텍스트를 토큰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토큰 필터를 사용해서 해당 토큰들에서 불용어를 제거하고 대소문자를 변형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엘라스틱 서치는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어를 포함하는 텀을 찾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일기를 찾고 싶은데 베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해당 일기를 찾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없는 단어를 토큰화할 때의 문제였습니다. 신서유기와 같이 사전에 없는 단어는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서유기 같이 사전에 있는 단어로 토큰화가 돼서 신서유기라고 치면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일드카드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자의 검색어 양 옆에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면 검색어가 포함된 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라고 검색을 하면 베트남이 포함된 일기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텀 레벨의 쿼리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유기와 같이 이미 색인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단어로는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앵그램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앵그램 필터는 단어를 사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글자 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없는 단어는 글자 수 단위로 토큰화가 되고 검색의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두 글자 단위로 토큰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서유기와 같은 경우에는 신서, 서유, 유기 이렇게 토큰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서라고 하면은 신서유기가 포함된 일기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겪었던 문제로는 엘라스틱 서치 서버가 CPU 부하로 인해서 다운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DB와 엘라스틱 서치를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데이터 수집 엔진인 로그스태시를 사용해서 2초 간격으로 DB의 모든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 서버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 DB와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불일치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가 2초마다 들어가고 변경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매번 인덱싱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삭제가 느린 엘라스틱서치에서는 현재 방식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메시지 큐로 활용해서 이벤트 베이스드 CDC를 적용했습니다. DB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서버는 레디스에 이벤트를 퍼블리시합니다. 로그스태시는 레디스에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를 컨숨합니다. 이벤트에 들어있던 일기 아이디를 사용해서 DB에서 해당 데이터만을 조회하고 엘라스틱서치로 전달을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전달과 색인 과정을 줄여서 더 효율적인 DB 동기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하면서 검색 기능을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4,000개의 데이터로 테스트해 보았을 때 MySQL의 라이크 문을 사용했을 때는 2.8초,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했을 때는 1.46초로 1초 이상 빠른 응답 속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